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있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강릉시의회만 이보다 낮은 13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내용이 담긴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있던 의정활동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의회마다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의회는 일제히 최대 폭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강릉시의회만 월 135만 원으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과반수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릉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2.2%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는 3.1%만 150에서 146만 원으로 답했을 뿐 16.5%가 145에서 141만 원, 24.1%는 140에서 136만 원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6.3%는 인상 최하폭인 135에서 130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만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게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서민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를 제정했거나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군의회는 강릉을 비롯한 춘천, 삼척, 고성, 정선과 평창, 인제, 양구, 영월의 9곳이고 다른 시군의회들도 이달 안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여야 대진표가 잇따라 확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야 후보가 확정됐고 동해안 벨트 역시 경쟁이 뜨겁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여야의 공천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선거구도 후보군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현역인 이양수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도균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단수 공천해 경쟁 구도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임병성 당대표 정책특보, 자유민주당, 주현관, 실향민 중앙협의회 부회장 등 4명이 총선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릉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권성동 국회의원은 5선에 도전하며 지난달 28일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강릉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영랑 당대표 정무특보도 총선 구도에 뛰어들었고
진보당 장지창 강릉청년센터 대표 역시 청년 정치를 외치며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한근, 오세인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현재 4자 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승호 예비 후보의 사퇴로 현역 이철규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의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일찍 선택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이 총선에 나서고, 자유통일당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근무한 홍순근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8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현재 7명이 이번 총선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며 유권자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육아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을 좀 써줄 수 있는 분. 청년 혜택 같은 거는 서울시 쪽은 엄청 많은데 저희는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서. 현안과 이슈를 둘러싼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며 그만큼 후보들이 내건 정책도 중요해졌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선거 방송 토론회 우편으로 발송하는 선거 공보와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 공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뒤인 이달 21일과 22일 공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이달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가운데 강원 인사의 발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녹색정의당과 신규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은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의석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의석 한 석을 축소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모두 7개 핵심 노선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가 건의한 7개 노선은 춘천 속초철도와 강릉 제진철도 등 두 노선을 연결하는 1.7km 단선 전철 건설, 춘천 속초 간 93.7km 복선 전철이 포함됐습니다. 또 태백 영동선 제천 삼척 간 124.6km의 단선 철도 고속화, 평창 사북 간 56.4km 단선 전철 고속화 등이며 사업비는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합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지난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부조금 문제로 국민권익위와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은 무혐의로 결론났는데요. 대신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허용 금액을 초과한 부조금을 송금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를 알리며 보낸 메시지에는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급적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부고장이 무분별하게 뿌려졌습니다. 계좌번호로 부조금을 보낸 사람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관계자가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며 2022년 2월에 장모상을 당했던 유태호 전 시장의 부조금 내역도 조사했고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경조사비 한도인 5만 원을 넘게 보낸 인원이 70여 명이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이 30여 명이었고 지역업체와 태백 주민 등이 40여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정책에 내려왔고 법원에다가 올리면은 사건을 확정을 해요. 유태호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5만 원을 초과해 송금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은 없었고 지역 선후배 일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현 시장은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초과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승진에 영향을 주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되고,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1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했던 전현직 태백시장 부조금 사건은 과태료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설악산에 5색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 이르면 5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 등은 환경훼손과 생태계 변화 조사에도 곧 착수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설악산 정상입니다. 해발고도 1430m 끝청 구간부터 양양 5색지구까지 3.3km를 잇는 케이블카가 올해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월 공사가 목표였지만 2에서 3개월가량 늦춰진 겁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의 준비 과정에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이번 주에 공고를 올려 70에서 100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양양군은 5색 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이끌어갈 산하기관인 관광개발공사 설립에도 착수했습니다. 내년까지 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안전관리 등의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올해 공개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설립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착공에 맞춰 사냥의 서식 환경을 비롯해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 등은 5색 삭도 관리 협력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5년간 생태계 조사에 나섭니다.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이 온전히 보존되고 지속 가능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982년 이후 40여 년 만에 물꼬가 트인 5색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시가 3월부터 동해페이 인센티브를 8%로 늘려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이달부터 8%로 높이고 매달 최대 4만 원의 캐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월 100만 원으로 인상했던 탄탄페이 구매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월 50만 원, 인센티브 지급률은 10%로 조정했습니다. 정성군도 특별 할인 기간을 끝내고 와와페이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 연간 600만 원에 인센티브 지급률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지난 겨울 전지훈련단 유치로 20억 원 넘는 경제 효과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축구와 핸드볼 등 5개 종목 79개 팀 2만 9천 명의 전지훈련단이 지역을 찾아 2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동 지역의 온난한 기후와 함께 삼척 체력인증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삼척 복합체육공원 시설물 활용 등으로 전지훈련단 방문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초시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오는 22일까지 강원더몰 내 속초몰에 입점할 신규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점 조건은 직접 제조 생산 기업으로 속초시 공장 등록 기업과 명품 농축수 임산물 체험 상품, 사회적 기업 등은 우선 지원됩니다.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으로 강원더몰과 대형 오픈마켓에 실시간 연동되고 마케팅 지원과 전자상거래, 컨설팅과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10월 말 21만 명대가 무너졌던 강릉시 인구가 4개월 만에 20만 9천 명대도 무너지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0만 8,939명으로 지난 10월 말 21만 명대가 무너진 이후 4개월 만에 1,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사천면은 167명,
연곡면은 100명, 내곡동은 1,120명 늘어난 반면 나머지 읍면동은 모두 인구가 줄었는데 특히 성덕동 309명, 교일동 299명, 강남동은 264명 줄어 인구 감소세가 가팔랐습니다. 목욕탕에서 70대가 숨지고 단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강릉시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